왜 웃으세요? 어색해요?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어색하다고는 안,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뵈가지고 저는 별로 안 어색하거든요. 저도 안 어색한데. 제가 나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4살 누나.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에서 최초 공개하는 하나의 꿀팁 같은 것도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과 전문의이시자 76만 구독자를 우리 닥터 딩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김태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닥터 딩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아이고 참 100만 채널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채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봐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좀 주는 그런 채널이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팬입니다, 사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정말 예전부터 선생님을 모시고 꼭 저희 채널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혈압입니다. 네. 약 없이도 조금 고혈압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 선생님을 조금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압이라는 게 선생님, 이게 꼭 높은 게 안 좋은 건가요? 건강한 혈압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무조건 올라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나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살인자, 사망률을 올린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크게 5가지 간단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신부전. 신부전. 네. 그러면 뭐 고혈압 있으면 다 뇌출혈 생기고 혈압이 정상이면 안 터지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담배와 폐암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리는 분도 많고 담배 펴도 폐암 안 걸리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률이라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결국 내가 폐암 안 걸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공부와 성공과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성공하는 분들 많죠. 네. 하지만 우리가 자녀분들께 공부해라 소리 안 합니까? 정말 많이 하죠. 지겹도록 하죠. 제일 치명적인 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정상혈압 환자에 비해서 고혈압 환자가 5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7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혈압이 100에 60이야. 굉장히 낮은 편이고. 저도, 네. 아, 네네. 네. 선생님이나 저나 뭐 다쳐서 동맥이 끊겼다. 그러면 제 피가 천장에 닿습니다. 파워가 엄청난 거죠. 네네. 이 100에 60이라는 게 낮은 혈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혈압으로 우리가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거든요. 하루에 10만 번씩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혈관이 당연히 아주 미세하게 손상되겠죠. 근데 100에 60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140은, 150은 훨씬 더 많이 때리겠죠. 천장 뚫고 나가게. 뚫고 나가죠. 근데 그게 하루에 10만 번인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동안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손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혈관에 완전 직격타겠네요. 네, 그 안쪽 벽이 터지는 게 뇌경색, 바깥쪽 벽이 터지는 게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고혈압을 관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무조건 낮추면 좋냐? 뭐 보통 이제 그 기준이 140에 90이 넘는 분이 140에 90 미만으로만 낮추면 1차 목표는 달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생활 습관이고 그걸로 안 되면 뭐 필요한 분들은 정말 약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혈압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무작정 약을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번 약 없이 내가 좀 교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작가진에서 3가지라고 뽑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침에는 아쉽게도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저염식, 그다음에 절주, 절주, 운동, 체중 감량, 체중 감량, 그다음에 식단, 이제 대시 식단이라고, 대시 식단. 네, 고혈압 식단, 이렇게 5가지로 딱 박혀 있습니다. 굳이 3가지를 뭐 뽑자면 기억하기 좋게 식단, 운동,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은 얼마 정도 감량해봐야 될까요? 이제 본인 이제 적정 체중 그 체질량 지수 내지는 요즘에는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해서 그 적정 체중만큼 빼서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체중이 1kg 빼면 1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료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70kg인 분이 적정 체중 60kg라서 뭐 10kg 정도 뺐다. 그러면 10 떨어져야 지침이 맞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진료해 보면 140이었던 분이 120으로 그냥 아예 고혈압이 없어져 버리는 분도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20 이상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보통 이제 효과의 크기가 절대량만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대시 식단입니다. 이게 지침에 이제 11에 6 떨어진다고 돼 있어서 고혈압 약 한 알 이상의 크기가 나는 아, 식단만 조절해도 아니 그렇게만 했는데 뭐 140에서 120 된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제일 많은 그룹이 이제 40대 남성 예, 좀 비만하신 네. 분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벌써 고혈압이 생겼나? 막 이런 분들 이제 체중만 그냥 싹 빼고 오셨는데 깨끗하게 없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아, 병원에서 가장 약하게 처방해 네,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예방차 먹는 그런 분들 많으신데 한번 시도해서 끊어볼 수도 있나요? 약? 아, 물론이죠. 제일 약한 약 하나뿐만 아니고 정말 많이 먹던 분들도 완전히 끊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이 혈압이 이만큼 올라간 거에 내 생활 습관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굉장히 고령으로 갈수록 이미 동맥경화가 다 진행되어서 이럴 때 고혈압이 생긴 거는 아주 뭐 제가 뭐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끊는 분이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물론 가능하고 근데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게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그럴 리는 없죠. 이게 뭐 마약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140에 90인 분이 약을 먹고 120에 80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게 치료된 줄 알고 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까먹고 안 먹는 분도 계실 텐데 먹어야지만 계속 120에 80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그거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드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번 입에 대면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140에 90인데 약을 먹어서 120, 80 됐다 끊으면 150에 100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는 이제 먹었기 때문에 중독이다. 약간 이런 불안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걸 이제 의학적으로 내성이라고 하는데 내성이 없습니다. 혈압약은.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착실히 해서 네네. 이제 병원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내 네. 혈압이 요즘 이렇다 네네. 얘기하시고 이제 끊어볼 수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그러면은 혈압을 확 낮출 수 있는 대시 식단이라는 아 거. 네네네. 그 식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알려주세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네. 사실 뭐 그냥 아예 그냥 과학자하고 의사들이 싹 모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혈압 떨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대시 뜻 자체도 이제 항고혈압 식단이고 무조건 혈압을 타깃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소별로 이렇게 쭉 양을 다 설정해 놓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도 그 나중에 뭐 임상을 다 해보니까 혈압이 엄청나게 제일 많이 떨어진 식단이 맞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입증돼 있습니다. 아,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너무 궁금하고 다 좋은데 이 뭡니까? 대시 식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냐면 약간 그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식단이기 아.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도 이제 짬밥이 이제 유튜브 7년 차죠. 그러니까 좀 환자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에서 최초 공개하는 하나의 꿀팁 같은 것도 하나 네,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은 둘둘둘둘입니다. 둘둘둘둘. 통곡물 채소는 최대한 많이 통곡물 채소. 통곡물이랑 채소는 네. 최대한 많이 그다음에 과일과 유제품은 상당히 많이 세 번째 단계가 좀 종류가 많아요. 어육류하고 견과류, 콩류, 씨앗류를 또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육류에도 이미 어육이니까 생선하고 고기가 한 대 묶여 있고 견과류, 콩류, 씨앗류도 한 대 묶여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조금 먹는 이게 생선이 그 고기하고 묶여가지고 조금만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혈압이 그렇게 해야 뭐 떨어지는 걸로 이제 연구를 하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당류하고 지방류는 최대한 적게 거의 끊는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줄여서 먹는 게 대시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지방류가 당류랑 묶여서 최소한 먹는다 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튀김하고 전을 다 끊어야 됩니다. 아, 네네. 기름 두르는 이런 것들은 다 끊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버터가 많이 들어있는 빵과자 아이스크림 이것도 다 끊어야 돼요. 이건 심지어 당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안 먹어야 되고 근데 그다음에 유제품이 좀 의외네요. 맞아요. 우유. 예, 예. 대시에는 저지방으로 가능하면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 이제 어육류라고 생선하고 고기를 묶어서 고량 먹으라고 해놔서 단백질 섭취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콩도 심지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유제품에서 아마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릭 요거트 같은 걸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과일하고 유제품이거든요. 유제품이 왜 혈압이 떨어지냐?
제 그릭 요거트 영상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유나 이제 유제품에 기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많고, 그다음에 유단백이 분해되면서 펩타이드가 생기는데, 이게 ACE 억제 펩타이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어렵지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고 해서 이게 혈압약의 작용입니다. 그냥. 그래서 약간 그 유제품에는 천연 혈압약이 살짝 녹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릭 요거트 매일 뭐 100에서 200g 드시면 되고, 대식식단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과일 뭐 이제 칼륨도 많고 뭐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많기 때문에 혈압이 대부분 다 잘 떨어지는데, 조금 당이 적은 종류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혈압이 떨어진 게 거의 확실할 걸로 입증이 된 가장 좋은 과일을 꼽자면 이제 석류하고 키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콩류, 씨앗류에 보통 하루에 이렇게 한 줌, 예를 들어서 뭐 2끼로 나누면은 한 15g 정도 그릭 요거트 100g에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석류 알 까고 키위 좀 썰어 넣고, 이게 정말 그야말로 혈압약인 거죠. 맛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고혈압 환우분들이 또 합병증으로 만성 콩팥병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내과 다니시는 분들 또는 신장내과 가라고 얘기를 들은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거 먹는 양이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상의하고 그 주치의 판단 아래 결정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뭐 칼륨 대사에 그 칼륨 배설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레시피대로 매일 드시면 그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면서 혈압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3가지셨잖아요. 식단, 체중 감량, 운동.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혈압에 중요하겠죠? 식단만큼 역시 중요한 양대산맥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부 다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혈압 낮추려고 운동하는 거는 무조건이죠. 근데 또 우리 선생님 타이틀이 운동하는 내과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수많은 운동 중에서도 정말 특별히 더 혈압을 낮추는데 정말 최적화된 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가 있긴 합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모시고 혈압을 낮추는데 정말 최고의 운동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